유튜브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8번째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날 09시 0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0일 14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중 14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NTSB 미교통안전위원회의 2명, 보잉 제작사 2명은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숙소 및 장례 지원, 외국인 유가족 입국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025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비의 특시현성인데요. 그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오전에 그 재질이라든가 그 설치 규정 같은 것들 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확인이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3시에 그 블랙박스 김포에 도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석 가능 여부 언제쯤이면 좀 확인이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블랙박스는 지금 15시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상태를 좀 보고 조사관들이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지금 저 답을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말씀하신 방위각 로컬라이저, 방위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외국 사례를 제가 좀 일부 조사를 했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조물을 활용해서 방위각 정보 제공을 하는 그 안테나를 높이를 높인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제주공항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H빔을 써서 높이를 올린 바가 있고 여수공항의 경우에는 성토와 콘크리트, 또 포항 경주공항은 성토와 콘크리트를 써서 이 안테나 높이를 지금 올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또 남아공의 킹팔로 공항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원장님. 예, 그 자료 요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고 발생 개요도에 보면 이제 그 시간대별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사고 발생 이후에 국토부에서 계속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조사관에 파견을 하고 블랙박스를 회수하고 하셨는데 그 시간대별로 어떠한 조치를 좀 하셨는지 그거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도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조선일보 공단입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먼저 아까 전에 이 직전 브리핑에서 이제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셧다운이 전원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엔진 셧다운을 말씀하시는 건지, 셧다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관제사 면담도 있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도대체 그 메이데이 전후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조사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3분 후에야 소방 출동 요청이 관제탑에서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좀 조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셧다운의 아까 뭐 근거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정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랙박스 수거가 돼서 오후에 이제 3시경에 서울로 이동이 됐고 또 미국의 미 교통안전위원회 또 제작사의 총 4분이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은 합동 아마 조사를 좀 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판독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 뭐 데이터를 추출할 방법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또 구체적인 아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그리고 아까 메이데이 선언 이제 뭐 그 전후 과정 관련돼서 아까 이제 관제사 이제 면담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국토부 저희 항공실 뭐 저희가 직접 가서 면담을 한 것이 아니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지 무안공항에 가서 이제 면담을 지금 한 겁니다. 아마 조사의 이제 어떤 과정에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한 어떤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그 면담했던 뭐 결과나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될지 그 여부 뭐부터 한번 사조위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자님. 네. JTBC 김민입니다. 그 부상자 두 분의 그 현재 상태하고요.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상자 두 분의 상태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사고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부상자 상태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이제 뭐 중환자실에 계시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뭐 그 당시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예. 그 아마 생존자 객실 승무원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남자분께서는 서울 이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상태고 여성분께서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뭐 아마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의식이 있으신 상태인가요? 그거는 일단 의식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식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연합. 저 한겨레 최 기자인데요. 그 첫 번째 고어 라운드 할 때 고어 라운드 선언하고 내려갈 때의 고도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그 오전에도 브리핑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고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수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박스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비행기록 장치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럼 고어 라운드 시점에서 랜딩 기어를 펼쳤었는지 안 펼쳤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인가요? 펼칠 정도로 내려갔었는지 또는 안 펼쳐졌는지 저도가 확인되거나 그런 것들. 예, 모든 것들은 그 장치, 그 블랙박스 안에 당시 상황들이 아마 담겨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터치다운 시점에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가 안 펼쳐져 있다는 걸 혹시 몰랐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 조사하면서 다 좀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기차 안에 유독가스 연기가 유입돼서 뭐 조종사가 바퀴를 못 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역시 아직은 그 부탁을 들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는 저기 블랙박스 그 안에 아마 그 내용을 좀 봐야 정확한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죠. 비주어치 최신한 기자님. 비주얼스 최신아 기자입니다. 항공사 가동률 규정이나 규제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다면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과하게 가동하면 분명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텐데 가동률 말고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 산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또 정비 주기에 따라서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고 이런 어떤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르는 가운데 이제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감독관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정비 시간 같은 걸 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소 정비 시간을 이렇게 규정별로 대략 정해서 그 비행 전후 정비가 있고 또 킥턴할 때 짧은 시간에 해야 될 정비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게 돼 있고 그 이상에 따라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정부에서 항상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고 낮고 하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이제 지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가동률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은 이번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김경기 기자님. 예, MBN 김경기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여쭤봤는데 그 랜딩을 한 시점이 활주로 시작부터 1.2km가 맞는지 일단 그거 다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오전에 그래서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활주로에 찍혀 있는 일반적인 여객 항공기가 내리는 포인트가 활주로 시작에서 몇 미터 앞인지, 그러니까 몇 미터 뒤인지 그거 일단 정확하게 파악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에 실제로 파손된 거 이제 가지고 시험 분석 갔는데 블랙박스 저희 결과를 봤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더 빠르게 나올 방법은 없는지 이게 어찌됐건 빨리 어떻게든 이 사고 원인을 빠르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되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길 방법은 없는지 보고 알고 싶습니다. 예, 랜딩 지점은 여러 가지 추정 치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랜딩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려면은 블랙박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좀 보고 또 통신 기록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디에서 터치다운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추정치들 나오는 것은 사실은 좀 조사를 해야 정확한 자료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딪히면서 이게 동체 착륙이니까 네네. 부딪히면서 분명히 이게 흔적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활주로에.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 그거까지 깔 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기다리고 그 정도는 적어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에는 기체에 대한 잔해도 상당히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슬라이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느 지점을 정확한 터치다운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항공안전 감독관들이라든지 또 조사관들 이런 어떤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범위 예, 그것도 일단 추정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터치다운 지점이 보통 활주로 끝에서 약 한 400m 정도, 약 400m 안팎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앞에 아마 터치다운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상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일단
조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무한 공항에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항공기들이 랜딩을 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점. 네네. 그건 몇 미터예요? 몇 미터예요? 활주로부터? 지금 이제 활주로부터 이제 통상 400m 정도로 400m입니다. 근데 이제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이제 종전의 그런 에이밍 포인트가 좀 앞으로 이설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치를 좀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저 서울핑계신문 주재영 기자입니다. 오전에 설명 주실 때 3분의 1 지점에서 선입항로가 수정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활주로비는 2,800m고, 단순히 계산하면 3분의 1 지점을 하면 대략 한 900m 지점이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전에 말씀 주실 때 1200m 지점이라고 하셔서 좀 정확하게 활주로 시작점부터 몇 미터 정도의 랜딩 항로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남은 활주로는 몇 미터고, 그래서 200m를 더하면 총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추정치로 좀 말씀을 주시면 기사에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론이 나버리는데. 예, 그거는 지금 여러 추정치들이 그러니까 거론되다 보니까 더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조사를 아까 김경기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를 신속히 좀 하고 또 현장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또 조사관들이 가서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절차를 좀 밟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을 드린 게 정확한 지점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데 오전에 3분의 1 지점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외에 약간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1200m라는 수치가 또 나와 있어서 뭔가 이제 근데 합리적으로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혼란스러우니까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것 정도를 추정치를 말씀 달라는 거죠. 그게 혼선이 덜하지 않을까요? 에이밍 포인트보다 좀 앞쪽으로 앞에 아마 착륙한 거는 대략 어떤 대략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1200m라는 주장 또 3분의 1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혼선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이지 않고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활주로 이설 사업을 하면서 포인트가 좀 옮겨졌다고 하는데 활주로 이설 사업이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옮길 수가 있습니까?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하면서 기존 활주로